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가 1등이 나오지 않아서 약 10억 정도가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경기들이 잡혀 있죠. 뭔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엄청난 정배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2월도 됐겠다. 아주 많은 분들이 승무패 구매에 참여하실 것으로 보여서 이번 회차에서는 1등이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 가족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낮에 이경태님께서 큰 금액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시기도 하니 굳이 후원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경태님께서 남극 조업선 선장님이신데 항상 저희 채널을 보면서 바다 한복판에서 배팅을 하고 있다고 늘 고생하신다고 소액이나마 마음이니까 받아달라고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소액이라고 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소액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보내주신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도 좀 쭉 고생해 주시라는 부탁이라고 보시면 된다면서 성의로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경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육성으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뭔가 바다 한가운데서 제 채널 영상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좀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분석, 재밌는 분석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챔스 순위적인 거나 뭐 어플 찾아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언급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제 최종 픽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두 경기 저는 좀 확정을 지어 놓고 나머지 경기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두 경기가 뭐냐면 일단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이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를 살펴봤는데 42회차, 44회차, 46회차, 49회차까지 챔피언스리그 4번의 승무패 동안 7번 경기와 13번 경기는 투표율 정배, 해외 배당 기준 정배당이 들어온 경기들이 모두 적중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51회차의 7번 경기와 13번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한번 보니까 7번 경기 아탈란타 대 미트윌란, 13번 경기 페렌치바 대 바르셀로나, 기가 막히게 아탈란타 승과 페렌치바 패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경기가 7번 경기와 13번 경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승무패에 들어왔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의 투표율 1위부터 4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49회차 때 투표율 3위였던 경기 하나가 부러졌고 나머지 회차들에서 1위부터 4위까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들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이 투표율에 관한 답을 51회차에서 찾아보니까 7번 경기, 13번 경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러진 적이 없는 투표율 1위와 2위의 경기라는 점까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7번 경기는 미트윌란이 조 꼴찌라서 동기부여도 없고 아탈란타는 아약스와 승점이 동점이기 때문에 챔스로 좀 가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강하고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미트윌란보다는 한 수 위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7번 경기 아탈란타의 단통승 예상하고 13번 경기 또한 바르셀로나 경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 페렌치바로시는 뭐 이미 탈락 확정이기 때문에 리그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양팀 모두 로테이션 자원들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볼 때 로테이션 자원의 클래스가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페렌치바로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7번 경기와 13번 경기 먼저 말씀을 드렸고 1번 경기부터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엘모스크 대 잘츠부르크. 엘모스크는 챔스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적으로는 딱히 이길 만한 건덕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기력에서는 일단 밀리는 상황에서 버티기를 잘할 뿐이지 경기를 리드해가는 능력은 없다고 보이고 특히 공격에서 최다 득점을 해주고 있는 스몰로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자원의 손실이 있는 엘모스크가 잘츠부르크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힘만큼은 AT 마드리드와 미넨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 의심도 해보고 있지만 잘츠부르크가 리그 전 경기에서 8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계속 챔스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저는 엘모스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바이에른 뮌헨. 일단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이미 조 1위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에 밀러, 레반도프스키 같은 주축 자원들은 휴식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 리그 경기가 홈에서 라이프치히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히 좀 승점 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미 압도적인 1위를 확정을 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주축 자원들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반면 AT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부상, 수아레즈 선수가 코로나로 빠져 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이제 복귀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미넨과의 경기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면 AT 마드리드가 지금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 득점원들이 빠진 뮌헨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단단한 수비 능력으로 실점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인터밀란. 메넨글라드바흐는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득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상대팀 인터밀란은 생각보다 좋지 못한 챔피언스리그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조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꼴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남은 경기들에서 승점을 가져오면서 유로파라도 노려봐야 하는 인터밀란이지만 수비의 콜라러프, 미들의 브로조비치가 코로나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가장 큰 타격은 비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못한다는 게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넨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박아줬던 루카쿠 선수를 지난 리그 경기에서 후방 막판에 교체 투입하면서 몸풀기만 시켜주면서 체력을 비축해놨다는 점으로 볼 때 지난번에 비긴 경기에 대한 복수를 단단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메넨글라드바흐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마르세유 대 올림피아. 이 경기는 일단 지난 맞대결 올림피아 원정에서 후반 91분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마르세유가 패배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 리그 홈 경기에서 토벤과 파에 그리고 베네덴토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 자원들의 득점 감각을 살렸다고 보이고 올림피아의 경우에는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엘 아라비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있어서 많은 손실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마르세유가 조금 더 유로파라도 가기 위해서 올림피아를 2득점 정도 이상 기록을 하면서 잡아낸다면 올림피아를 끌어내리고 유로파 진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던 걸 갚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르세유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포르투 대 맨시티.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맨시티고 리그 일정도 널널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을 계속 사용한다기보다는 로테이션을 돌려가면서 부담 없이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더라도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맨시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맨시티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포르투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리버풀 대 아약스. 저는 이 경기 일단 리버풀의 승을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아놀드, 조고메즈, 반다이크의 수비 자원 이탈이 있고 제임스 밀러, 나비 케이타, 티아고까지 출전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아약스를 상대하기에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리버풀은 이번 경기는 무승부만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가 미드윌랑 원정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좀 승점 3점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버풀이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주축 자원들을 로테이션을 좀 돌려가면서 무승부 작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약스는 이미 리그에서 리버풀과의 경기를 의식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5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약스의 쿠두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리버풀과 전 경기에서 출전 5분 만에 나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별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리버풀은 맞대결 당시 아약스의 타글리아피코 선수의 자살골로 0대1 승리를 거뒀었고 그때의 수비진 중에 남아있는 건 로버튼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가 충분히 리버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의 승 없이 리버풀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아탈란타 대 미트윌란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탈란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크라스노 대 스타드렌 두 팀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는 팀들이고 역시 사이좋게 3위, 4위를 1승도 없이 하고 있는 팀들의 대결이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1차전 때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크라스노는 필드골을 넣었지만 스타드렌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필드골을 기록한 크라스노의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나마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크라스노가 유리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크라스노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바샥쉐이 대 라이프치히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조 3위이긴 하지만 2위인 파리 생제르맹과 승점 차이는 나지 않고 1위인 맨유와도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챔스 진출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치히 홈에서 이미 바샥쉐이에게 2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바샥쉐이를 상대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바샥쉐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세비야 대 첼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점 10점을 나눠 가지고 사이좋게 1, 2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에 무게를 실어볼 예정이고 그나마 부상자가 없는 첼시가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무에 축을 둔 세비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라치오. 저는 일단 이 경기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도 켈른한테 패배를 기록을 했고 홀란드랑 산초, 로이스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아닌데 패배를 기록을 했고 지난 라치오 원정에서도 3대1 패배를 거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도르트문트 승 투표율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도르트문트이고 라치오 원정에서도 3대1로 깨졌던 도르트문트인데 왜 이렇게 많은 투표를 도르트문트 승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51회차의 최대 이변 경기로 도르트문트 이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 단통 패로 갈 건데 도르트문트 승을 잡고 이변 잡아보실 분들은 무나 패 중에 하나 골라서 추가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클리브리 대 제니트. 제니트 원정에서 이미 승리를 거둬본 클리브리고 제니트의 주전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많기 때문에 원정 제니트를 믿지도 못하겠고 저는 클리브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페렌치바 대 바르셀로나. 초반에 말씀드렸죠. 페렌치바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맨유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이 경기는 계속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지는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카바니 선수가 아주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역전승을 보여준 맨유인데 파리 생제르맹과 맞대결을 할 때마다 원정팀이 승리를 거뒀다는 기록이 눈에 계속 걸리고 수비적으로 비사카, 린델로프, 루크쇼 등 지난 파리 원정에서 1대2 승리를 거둘 때 풀타임 출전했던 수비 자원들이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볼때 음바페, 네이마르를 앞세운 파리가 좀 맨유의 수비진을 공략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파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저의 생각만 말씀을 드렸고 다들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시니까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다는 점, 워낙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등수에 들어가는 픽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저의 최종 픽에서 의심을 해보시면서 몇 개씩 바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축구토토 51회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